안녕하세요. 수학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혹은 수학의 재미를 좀 느껴보고 싶다.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게 됐다. 그런 분들이 좀 수학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 속에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수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을 제가 처음에 배우면서 이 어떤 것들이 짜증이 어떤 것들이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었을까?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이란 무언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항식이란 일단 그냥 항이 많이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로 된 것도 다항식이고요. 이렇게 변수가 뭐 이제 이런 문자들이 나오죠. x, y, 그다음에 x 제곱, 그다음 숫자 상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어, 문자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식도 있죠. 다항식이야. 그래서 이 다항식을 도대체 이게 왜 하는가? 어, 그런 것을 알고, 그다음에 이번 자료의 목표는 일단 이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직육면체와 원기둥의 부피와 표면적을 수식으로 표현해보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따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떤 교과서에 있는 그런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냥 혼자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 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수학에 대한 느낌을 가지시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천천히 풀어보시면 수학 실력이 충분히 늘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가 생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좋은 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왜 도대체 왜 이런 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들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음, 만약에 지금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세 개를 탁 곱하면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그걸 곱하면 되지. 숫자를 아니까 왜 꼭 그 A, B, C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드냐 하면 일단 숫자를 특징은 곱해진 순간 그냥 진짜로 곱해져요.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8을 하면 56이 돼버리죠. 그래서 56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7 곱하기 8이었는지 1 곱하기 56이었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수식으로 해놓는다면 그게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점인데 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언제라도 다양하게 이 식을 이용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부피 같은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의 모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조금 뭐 분석을 하거나 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는 거의 다 수식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의 그 이제 바닥인데 바닥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바닥재 재료비가 필요하고 요 변에 몰딩의 가격이 몰딩 비용이 필요하고 그다음 출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업체가 있는데 A 업체 같은 경우는 바닥재는 6,000원, B 업체는 9,000원. 그다음에 길이당 몰딩은 A 업체 12,000원, B 업체는 15,000원. 그다음에 출장비는 A 업체는 5만 원, B 업체는 만 원이라고 하죠. 그럼 특징이 A 업체는 출장비가 비싸죠. 대신에 이제 재료비가 싼 그런 것이고 B 업체는 반대죠. 그러면은 어, 만약에 내가 혹은 나 말고 뭐 여러 100개의 집들이 어,
A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을까? B 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식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업체만 예를 들어 볼게요. A 업체는 일단 면적은 x 곱하기 y죠. 가로 곱하기 세로. 거기다가 6,000원을 곱한 거예요. 면적당 6,000원을 했으니까. 뭐 면적이 1이었다면 6,000원, 2였다면 뭐 12,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x 곱하기 2y는 이 모서리의 길이가 되겠죠. 거기다 길이당 12,000원. 그리고 만약에 이 길이가 뭐 2m였다면 24,000원, 3m였다면 3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면적이나 길이랑 상관없이 그냥 출장비 5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럼 B 업체는 이 가격 숫자들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집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가로와 세로를 넣으면 A 업체의 가격, B 업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업체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식이 안 보이네요. 자, A업 이렇게 적어놨죠. 이건 뭐냐면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복사만 하면, 제가 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냥 하면 제가 이거 고치면 이거 탁탁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A가 나올지 B 업체가 나올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식화하지 않고 그때 면적이 얼마고 얼마 딱 구해서 그 다음에 6,000원 곱하고 그 다음에 길이 얼마지? 이래서 12,000원 곱하고 거기다가 더 출장비에 또 5만 원이 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여러 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시간이에요. 한 번 하는 거랑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두 번 하면 두 배가 걸리고 세 번 하면 세 배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석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런 직육면체, 그다음에 분홍색은 정사각 기둥, 그다음에 정육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때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그다음에 이 분홍색 같은 경우는 이 가로와 세로가 같을 테니까 L 제곱, 그다음에 H, 그다음에 정육면체는 L의 3승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또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길이를 가로를 증가시키면서 저기 아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경향으로 부피가 변하는가를 한번 본 거예요.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정육면체는 길이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가로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결국 이런 가파른 증가량을 보이고, 정사각기둥은 좀 덜 가파르고 직육면체는 직선이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면적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다항식에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도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 법칙 알려드리고 지나갈게요. 일단은 L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L을 두 번 곱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 제곱은 7 곱하기 7, 7의 또 3승은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의 2에다가 7의 2승에다가 7의 3승을 곱하면 7의 5승이 돼요. 그리고 7의 2승에다가 7의 3승에다가 4의 2승을 곱한 것은 결국 7의 5승 곱하기 4의 2승 이렇게 되고, 7의 3승 곱하기 4의 3승은 같은 3승끼리는 합쳐져 가지고 7 곱하기 4의 3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 한번 그냥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다항식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다항식을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약간 좀 그냥 다항식에 있는 것은 그냥 수다. 수를 그냥 다른 어떤 기호로 그걸 계산하지 않고 놔둔 형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다항식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곱하고 그때 또 적용되는 법칙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기다려 주세요.